본격적인 겨울방학이 시작되긴 했습니다만 요즘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여유가 없습니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요. 선행학습이다 등등으로 학원 다니느라 더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공부도 물론 중요는 한데요. 이럴 때 더 챙겨야 될 게 아이들의 건강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집콕 생활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아이들의 건강 밸런스가 무너지기 쉽다고 합니다. 몸이 천냥이라면 눈은 900냥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 건강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의 눈 건강을 위해서 어떤 점을 점검해야 될지 저희 TV 메디컬 약선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오늘의 주치의는요. 사시소아안과 김원재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의 성장기. 부모들이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단연 키와 두뇌 발달일 것이다. 물론 큰 키와 똑똑한 머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눈, 시력의 성장이다. 아이의 시력이 완성되기 전에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관리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소아 청소년들의 근시 유병률은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학령기 아동에서 발생하는 시력 저하는 신체적, 정서적 문제는 물론 학습 능력에까지 악영향을 끼치는데 아이들은 신체적인 성장과 함께 눈도 성장을 하고 시력도 발달하게 됩니다. 시력의 바른 발달을 위해서는 안경 착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는 깨끗한 상을 보는 것이 시력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경의 착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아이들은 야외 활동의 감소,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와 더불어서 근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것 때문에 안경의 도수가 점점 두꺼워지는 경우 그리고 안경을 착용한 시기가 이른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야외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하더라도 보호자분들은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선선한 야외 활동을 해주시는 것이 아이들 눈 건강을 위해 도움이 되고 스마트폰의 사용을 자제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아이, 눈 건강을 책임지는 오늘의 주치의. 사시소아안과 김원재 교수와 함께한다. 아이들의 시력은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인들이 앓게 되는 안 질환과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김원재 교수님, 일단 사시소아 안과에서는 주로 어떤 질환들을 담당하고 있는지부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사시소아 안과에서는 안과의 다양한 영역 중에서 아이들의 성장과 함께 일어나는 눈의 성장 그리고 시력의 발달과 관련된 질환들, 대표적으로 사시와 약시의 진단과 치료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어린 아이들이 좀 의사소통, 의사 표현이 좀 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모님들께서 더 세심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증상을 보일 때 안과를 같이 데려가야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아이들은 주관적으로 시력의 예를 들어도 본인이 잘 안 보인다고 직접 표현하는 경우는 굉장히 생각보다 드뭅니다. 보호자분들이 아이들이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를 유심히 살펴봐 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대표적으로 TV나 멀리 있는 것을 볼 때 찡그려 본다거나 아니면 밝은 빛에서 한눈을 심하게 찡그린다거나 또는 보호자분과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는데 간헐적으로 눈에 초점이 잘 맞지 않는다는 등의 증상이 보인다면 가까운 안과 의원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네, 사실 타이틀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도 안경을 써야 하나요? 라고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본다면 왠지 그 안경을 쓰고 싶은 마음에 시력 검사에서 허위 자백을 했던 경우도 적지 않게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안경을 맞췄던 경험이 있는데요. 요즘은 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허위가 아니라 진짜 증상이 있어서 안경을 쓰는 아이들이 많아졌는데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진료실에서 이제 보호자분들로부터 많이 받는 질문 또는 저희 동료 의사 선생님들로부터도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이들 안경 처방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첫 안경을 처방할 때 보호자분들이 별 부담 없이 받아들이신 경우도 있는데 보호자분들, 특히 두 어머니나 아버지가 안경을 쓰는 경우면
실제 아이들의 첫 안경 쓰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크게 보면 크게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는 먼저 안경을 써야 하는지, 즉 왜 안경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이 나빠진다고 표현하는 안경 도수가 점점 올라가는, 안경 렌즈가 두꺼워지는, 즉 눈이 나빠지는 걸 막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고 오늘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과연 얼마나 기억할 수 있을까라고 자신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시, 약시, 난시, 네. 원시 등등에서 익숙한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헷갈리는 게 사실인데요. 김 교수님, 일단은 그 용어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갈까요? 예. 예.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들이 근시, 원시, 뭐 약시 이런 내용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지만 사실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릴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고 시작을 해보면 크게 보면 굴절 이상과 시력 발달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굴절 이상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근시, 원시, 난시 등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눈의 성장과 관련된 이야기고 이런 거 관련돼서 떼내야 뗄 수 없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시력 발달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마다 옷 사이즈가 다르고 신발 사이즈가 다르듯이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굴절 이상, 근시, 원시 정도는 사람들마다 다르게 되고 이걸 교정했을 때 시력이 언제까지 잘 자라고 아이들이 시력이 잘 발달하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가 키가 빨리 자라는 애가 있고 천천히 자라는 애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평균적으로 잘 자라야 되고 균형 있게 자라는 게 중요하듯이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두 눈이 같이 잘 자라야 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를 약시라고 하고 약시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키가 다 자라 있고 발달이 다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키도 자라고 할 수 있는 능력도 발달이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아과에 가서 애가 주기적으로 가서 그 개월수에서 키가 잘 자라는지 몸무게가 잘 자라는지 확인을 하고 주수마다 가령 12개월 때 애가 직접 설 수 있는지 어느 정도 발달이 잘 이루어지는지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듯이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도 태어나면서부터 완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눈도 점점 성장을 하게 되고 성장과 더불어서 시력도 점점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과 관련된 얘기는 먼저 굴절 이상입니다. 굴절 이상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원시, 근시를 얘기하는 것인데 원시, 근시 따로 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크게 보면 원시 또는 근시이고 거기 난시가 각각 있냐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마 친구분들과 대화할 때 친구에게 시력이 얼마냐 물어봤을 때 친구가 난 눈이 나쁘다, 시력이 마이너스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시력은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시를 기호를 마이너스를 써서 표현을 하고 근시가 뭐 마이너스 4다 얘기하면 그 눈에 마이너스 4에 대한 근시 렌즈, 그것이 안경일 수도 있고 콘택트 렌즈일 수도 있고 그것을 댔을 때 내 눈이 가장 이상적으로 잘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신발을 250을 신는다면 내가 250 신발을 신으면 제일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근시는 마이너스 1보다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보다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보다는 마이너스 4 숫자가 올라갈수록 근시 정도는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태어나면서부터 원시입니다. 원시인 상태에서 원시인 상태의 정의는 멀리서 들어오는 빛이 눈 뒤쪽에 초점이 맺혀지는 것인데 키가 점점 성장하듯이 눈도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눈매가 커지는 것도 그렇지만 눈의 앞뒤 길이 자체가 커지게 되고 원시 상태에서 눈이 점점 자라게 되면 눈은 정시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눈이 점점 더 자라게 되면 멀리서 들어오는 빛의 초점이 눈 앞쪽에 맺히는 근시 상태가 되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근시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80% 이상이 근시고 따라서 멀리 있는 것을 볼 때 잘 보기 위해서 안경을 쓰고 가까운 것은 잘 보이고 근시에 대해서는 대부분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기 쉬운데 사실 원시는 그렇다면 멀리 있는 게 잘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이고 굉장히 사실 느끼기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원시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잘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이 안 보이는 것이 원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우리는 동영상을 찍는다고 생각하면 가까운 것을 찍다가 중간 거리를 찍으면 화면 눌러서 초점을 맞춰줘야 되고 네. 다시 멀리 있는 것을 찍으려면 다시 초점을 맞춰주고 그럼 가까이 있는 것은 초점이 흐려지고 네. 다시 또 가까운 것을 찍을 때 화면을 눌러주면 초점이 맞듯이 원시인 눈은 우리가 뭔가를 볼 때 눈에 초점을 맞춰준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아까 그림에서 원시는 눈에 멀리서 들어오는 빛이 눈 뒤쪽에 맺혀진다고 했는데 사실 눈 뒤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초점이 눈 밖에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초점을 눈으로 당겨줘야 되고 그것이 바로 조절인 것입니다. 따라서 원시가 많으면 원시가 많으면 초점을 맞춰주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적으면 적은 일만 해주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시를 노안과 같은 건가 궁금해하시는데 사실 노안과는 다릅니다. 노안은 나이가 들수록 가까이 있는 물체의 초점 자체를 맞춘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거죠. 돌아와서 원시를 생각해 보면 원시가 있다면 초점을 맞춰주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해줘야 돼서
성인분들은 원시가 많으면 눈에 피로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책을 많이 본다거나 요즘 같은 스마트폰을 보면 눈에 쉽게 피로를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은 문제가 뭐냐? 원시가 많으면 경우에 따라서 그 눈을 사용하지 않게 돼버립니다. 점점. 그래서 지금 어린이들 성장기 때 열심히 운동을 해야지 근육도 자라고 잘 성장하듯이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눈이 열심히 눈을 사용해야지 시력이 올라갈 수 있는데 원시가 많은 눈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눈 자체를 점점 사용하지 않게 되고 시력 발달 자체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눈의 시력 발달은 어느 시기에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시력이 완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후 태어나서는 0.1 정도의 시력에서 만에서 6에서 7세경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신체적인 능력도 발달하듯이 시력도 발달하게 되고 만으로 6, 7세 정도의 1.0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으로 10세 금방까지 시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따라서 시력 발달이 이런 위감기 때 질환에 의해서 영구적인 시력장애가 발생하면 성인기 때 그 시력이 발달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걸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시력이 잘 자라는 어릴 때부터 만 10세 금방까지 이 시기에 시력 발달의 민감기에 시력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고 이제 필요하다면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럼 시력이 자라기 위해서 꼭 안경이 필요하냐? 튼튼한 시력 성장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깨끗한 상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장기 때 골고루 잘 먹어야지 키가 잘 자라듯이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시력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굴절 이상, 안경 도수를 가진 아이들은 이를 안경 착용을 위해서 반드시 교정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 안과 의사 사이에서도 사실 안경 처방의 시기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가 큰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가령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리고 안경 도수가 어느 정도인지, 아이의 활동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안경 처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시력 점검을 할 수 있고, 거기서 어떤 다른 소견이 보인다면 안과 진료를 통해서 시력을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네, 이 안경을 착용하는 아이들은 또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또 자주를 가야 되는지 궁금하고 도수도 좀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교체 시기도 궁금하네요. 일반적으로 안경을 착용한 아이들이면 전 6개월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안과 의원을 통해서 검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경 도수는 당연히 바뀝니다. 첫 안경의 도수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옷도 더 큰 옷을 사줘야 되고 신발도 더 큰 신발을 사줘야 되듯이 안경 도수도 계속 변하고 그 눈에 맞는 안경 도수를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에 한 번 정도 학교를 다니는 아이라면 방학 때를 이용해서 이제 안과 입원을 통한 정기 검진을 하면 되고, 약시나 조금 더 도수가 높아서 자주 시력을 봐야 되는 경우는 그보다 좀 일찍 3, 4개월에 한 번씩 시력을 확인해 주면 됩니다. 네, 시력의 성장 어떤 단계에 따라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시력 성장을 위한 안경 착용은 언제까지 해줘야 되고 또 언제쯤이면 성공 여부에 따라서 벗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또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안경을 벗을 수 있느냐, 특히 네. 여학생을 둔 보호자분들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원시인 경우면 성장하면서 원시 정도 도수가 줄어들어서 시력 성장기 이후에 안경을 벗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경우가 안타깝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근시이기 때문에 근시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대부분 도수가 올라가게 되고 안경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안경을 끼는 것 자체가 눈이 나쁜 건 결코 아닙니다. 어릴 때 안경 처방, 시력 발달을 위해서 안경 처방이 필요한다면 반드시 착용을 해줘야지 시력이 잘 발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창 궁금한 게 많은 어린이 지호. 오늘은 새해를 맞아 눈 점검을 받으러 왔다. 올해 들어서 TV도 잘 안 보이고 그런지 자꾸 자세하게 보려고 앞으로 나가더라고요. 보상으로 태블릿도 많이 보여주고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더 시간이 많이 길어 좀 안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최근에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김원재 교수와 함께 시력을 측정하는 지호. 지금 지호의 눈은 어떤 상태일까? 근시가 있긴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학교를 가는데 아직 초등학교 초반에는 공부를 아직 열심히 할 나이는 아니라서 굳이 지금 정도면은 안경을 바로 적극적으로 끼는 것보다는 좀 더 경과를 지켜보고 결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안경 처방의 결정은 안과 의사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안과 전문의들 사이에서 그런 결정이 큰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실제로 드뭅니다. 아이들은 자기들이 잘 안 보인다는 증상을 본인이 이야기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지 않고,
따라서 보호자분들이 아이가 어떤 증상을 보인다는 걸 유심히 살펴주시면 시력 발달이 늦다거나 또는 사시가 있다거나 이런 질병의 발견이 빠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안경을 착용해야 할 만큼 시력이 나빠진 건 아니지만 그만큼 앞으로의 관리가 중요한 상황. 부모된 입장에선 당연히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 네, 아무래도 찾아보니까 이제 6세에 시력이 완성이 거의 되는 시기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부랴부랴 걱정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저희 부부 둘 다 라식을 할 정도로 시력이 안 좋고 이제 애도 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검사했는데 또 이제 근시가 있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네요. 시력 저하는 기본적으로 평소의 생활 습관으로부터 시작되는 법. 엄마 미정 씨에겐 지호를 위한 김원재 교수의 특별 임무가 주어졌다. 요즘 같은 시기면 가능하면 스마트폰을 적게 보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스마트폰, 근거리 주시를 많이 하면 근시 도수가 빨리 올라가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야외 활동을 많이 못하니 실내에서 집에서 수업도 영상 매체로 이루어지니 영상 매체를 보는 일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은 가능하면 좀 줄여주시는 것이 좋고 비록 코로나 시기라서 외부에 못 나가더라도 사람이 많은 곳에 군집한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면 야외 사람이 적은 곳에 뒷산이라든지 이런 곳에 햇볕 좋은 날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는 것은 아이들 눈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오랫동안 많은 것들을 바라보게 될 지호. 그 예쁜 두 눈엔 항상 아름다운 것들만 선명하게 비치길 기원한다. 태블릿 하는 거 좀 줄이고 게임 같은 거 많이 안 할 거예요. 아기사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야외 활동하면 더디게 할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밖에서 활동도 좀 많이 뛰어놀게 하고 눈 건강에 좋다는 것도 좀 많이 챙겨 먹이고 할 생각이에요. 앞서 이 두 쪽 시력이 잘 자라지 못하는 게 약시라고 하셨습니다. 약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들어보겠고요. 또 치료 방법까지 알려주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도 좀 빨리 자란 애가 있고 천천히 자란 애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평균적으로 같이 가면 되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오른쪽 왼쪽 균형 있게 자라는 겁니다. 눈도 두 개이기 때문에 두 눈 시력이 좀 빨리 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두 눈 시력이 같이 올바르게 가는 경우인데 약시는 두 눈 시력이 잘 자라지 못하고 다른 원인들 때문에 시력 발달 자체가 차이가 나는 경우입니다. 제일 많은 경우는 두 눈의 굴절 이상, 도수 차이가 나서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약시 시력이 차이가 난다면 먼저 이에 맞는 안경을 먼저 착용을 하고 안경 착용만으로도 시력 발달이 올리지 못한다면 가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가림 치료라는 건 시력이 좋은 눈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가려서 좋지 않은 눈을 더 쓰게 만들어준, 즉 우리가 오른손잡이가 왼손을 잘 쓰려면 처음에는 낯설고 서툴더라도 왼손을 계속 연습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네. 중앙에 보이시는 것이 2013년 앤더슨 감독의 문라이즈 킹덤 포스터인데 여기서 사실 중간에 눈에 붙이고 있는 아이가 영화상에서도 눈을 다쳐서 붙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화에서도 이 친구는 약시로 치료받고 있는 경우고 보시면 왼쪽 눈이 시력이 좋고 오른쪽이 약해서 왼쪽을 가림치료 패치로 붙여서 오른쪽을 더 쓰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실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서 가림치료하는 애들을 많이 볼 수 있고 사실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쪽 눈을 어떻게 가리고 몇 시간 가리는 것이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서 저희 병원 같으면 언제나 가림치료를 처음 시작을 하면 이렇게 장문의 안내문을 보호자분들께 꼭 공부하시라고 드립니다. 보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어서 열심히 하시고 하면 대개는 열심히 가림 치료를 하면 시력이 잘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 가림 치료 방식을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가 못했던 것 같은데요. 네. 사실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치료 방법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 외에 다른 치료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지금으로서 가장 좋은 치료는 가림 치료입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아이들이 여름보다는 겨울에 가림 치료를 잘하게 되고 여름에 아무래도 이렇게 붙이는 게 부담될 수 있고 또 하나 말씀 주신 것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가림 치료에 대한 협조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외래에서도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최대한 열심히 가림 치료해서 시력을 올리는 것을 저희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예.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아이들이 안경을 또 자주 쓰게 되는데 이게 다 근시를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는 것 같아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사실 점점 두꺼운 안경을 써야 되느냐, 안경이 필요하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근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시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근시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것은 잘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을 잘 보려면 안경을 껴야 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태어나면서 우리 눈은 원시다가 눈이 점점 자라게 돼서 정치가 되고 그리고 성장기에 키가 커지고 몸이 커질 때 눈도 같이 커지게 돼서 멀리서 들어오는 빛이 눈 초점에 맞추는 즉 근시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근시는 성장기 때 눈 성장과 더불어서 눈의 앞뒤 길이가 길어지는 것과 관련이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일반적으로 아이들을 보고 눈이 나빠진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근시는 성장과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눈 자체 앞뒤 길이가 길어짐으로써 생기게 돼서 그래서 가령 우리가 성장하면서 애가 키가 크면서 손발이 커지게 되는데 우리가 키 크는 거 보고 키가 나빠진다 또는 손발이 커지는 거 가지고 손발이 나빠진다는 표현은 잘 하지 않습니다. 네.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기 때 당연히 근시가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그래서 그 안경을 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들에게 안경을 쓰는 다른 아이들에게 주위에 있는 아이들에게 눈 나쁜 아이라고 어른분들은 꼭 이야기는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연 그 안경을 벗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상당히 또 민감하신 것 같습니다. 예. 벗을 수가 있나요? 근시인 경우는 대부분 안경 착용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 성인한테서의 안경을 끼면 잘 보이게 된다. 이것이 1번이지만 네. 아이들의 경우는 잘 보여야지 시력이 발달할 수 있기 때문에 안경 착용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근시 같은 경우에 동서양의 차이, 유병률인가요?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는데 왜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근시가 그럼 주위에 얼마나 있냐를 살펴보면 서양의 경우는 미국의 경우도 이전에 70년대보다 2000년대로 오면서 전체 근시 인구 자체도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도수가 높은 근시 인구 자체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동양에서는 한국은 거의 70% 이상이 그리고 대부분의 중국, 일본 대부분의 나라에서 서양보다는 동양에서 근시 인구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과연 보호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본인들이 안경을 써서 아이들도 안경을 쓰느냐 즉 근시의 유전적 요인이 있냐에 대해서 알아보면 네. 사실 유전적 요인이 약간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근시일 때 아이가 근시일 가능성이 높은 것 그리고 쌍둥이들은 두 눈 도수 차이가 비슷한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서양에서 동양보다 근시 인구 자체가 낮고 즉 동양이 근시가 많은 것 인종 사이에 유병률 차이가 있는 걸로 봐서도 물론 근시는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적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시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두 가지 모두가 같이 요인을 하는 질환이고 교육 수준이 높은 인구 집단에서 근시가 많은 것 그리고 같은 세대에서라도 서양화된 교육을 받은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를 비교해 보면 서양화된 교육을 받은 세대에서 근시 유병률이 조금 더 높았다는 것 이걸로 봐서도 환경적인 요인도 관련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환경적인 요인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거리 책을 많이 본다든지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을 많이 본다든지 도시 생활을 하면 이전보다 야외 활동도 적게 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근시와 관련이 있고 이에 대해서 뒤에 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유전적인 요인이 동양이 있다 하더라도 유전적, 환경적 두 요인에 의해서 모두 영향을 받음으로써 환경적 요인을 조절함으로써 근시 진행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동서양 모두에서 근시 유병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시가 발생하는 나이도 어려지고 있어서 당연히 발생하는 나이가 어려지면 근시 진행도 점점 빨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네. 앞서 인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몽골인들의 시력이 굉장히 좋다고 하죠. 3.0에서 4.0까지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몽골인들의 시력은 좋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생활하는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외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근거리를 보는 것보다는 사냥이나 이런 걸 하려면 원거리, 멀리 있는 시력이 필요하게 되고 당연히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합쳐져서 우리보다는 근시 유병률 자체가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근시가 특히나 이제 소아에게 많이들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 계속 주셨는데요. 네. 소아 근시 방치하거나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시면 단지 시력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각한 안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근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근시가 진행을 하는 것. 6살 남자아이, 저한테 다니는 아이인데 3년간의 눈 뒤, 안저가 눈 뒤의 신경을 얘기합니다. 이게 처음 왔을 때 눈 뒤의 신경인데 여기 갈색으로 보이는 게 전체적인 눈의 신경입니다. 빨갛게 뻗어나오는 것이 눈을 먹여 살리는 혈관들이고 중앙에 동그랗게 사과 색깔처럼 보이는 이게 시신경 유두라고 눈에 있는 신경이 모여서 눈 뒤로 이제 빠져나가는 길입니다. 2013년도에 봤을 때는 일반적인 시신경 유두 모양과 같습니다. 모양도 동그랗고 색깔도 약간 사과 색깔처럼 괜찮은데 3년간 지나면서 근시가 진행함에 따라서 시신경 유두 모양 자체도 길쭉하게 변하고 색깔 자체도 약간 변합니다. 즉 근시가 진행함에 따라서 눈 뒤의 신경 모양 자체가 변하는 것이고 이러한 근시가 진행을 많이 하게 되면 이렇게 심한 근시성 망막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시를 줄이는 게 왜 좋으냐? 고도 근시, 근시 도수가 높은 것은 녹내장이나 망막 박리 등 여러 안과 질환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고
사회 전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근시가 더 증가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관심을 가져야 되냐? 알아보면 근시가 언제 빨리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눈 성장은 생후 빠르게 진행하게 됩니다. 만으로 5세경에 기능적으로 아까 정시 상태가 되고 토하 청소년기, 즉 몸 신체의 성장기 때 안구 길이가 커지면서 눈 근시 도수도 빠르게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변화는 근시 진행은 성인기 때 되면서 점점 안정하게 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근시 진행에서 무언가를 언제 해줘야 되냐를 고민한다면 거기서 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면 이런 성장기 때 이 시기가 근시 진행에 대한 중요한 타겟 연령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잠시 후에 이제 어린아이들이 어떤 증상을 통해서 그런 질환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냐도 여쭤보겠는데 앞서 봤던 그 6살 남자아이 3년간의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건 초기에 어떻게 발견하고 어떤 치료가 이어졌었나요? 이 아이의 경우에는 사실 찡그려 보는 것을 주로 어머니께서 처음에 데리고 오셨었고 보호자분이 이후에 그 당시 처음 뵀을 때 시력 자체가 이제 좀 낮았습니다. 그런데 안경을 끼고 시력 발달은 잘 됐었고 이후에 근시성 변화가 있어서 사실 일상생활에서 이제 스마트폰 보는 것 요즘 같으면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달라고 했었고 야외 활동 많이 해달라고 했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근시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 생활 주위에 뭔가 물론 약물 치료나 다른 적극적인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남자이고 활달하고 이래서 사실은 그냥 생활 환경에서 어떤 부분을 좀 조정해 주시는 걸 부탁을 드렸던 경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근시 진행도 지금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성장기와 소아 청소년기에 근시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는데 진짜 부모님과 아이들 간의 이 스마트폰 전쟁이 고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도 앞서 교수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런 스마트폰 사용이 근시를 좀 더 빠르게 진행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아닐까 싶은데 어떨까요? 맞습니다. 관련이 많습니다. 앞서 근시가 빨리 진행하지 않기 위해서 언제 해줘야 되냐를 고민한다면 이제는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를 이야기할 차례고 과연 근시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 첫 번째 근시 진행과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근거리 주시, 가까운 것을 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근거리 주시, 가까운 것을 많이 보면 근시는 많이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실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TV 가깝게 봐서 눈 나빠진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TV 정도의 디스플레이는 시청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근시 진행과 그렇게 관련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더욱 관련 있는 게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고 또 스마트폰 볼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게 됨으로써 근거리 주시를 많이 하게 되고 근시 진행 정도가 높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스마트폰을 보느냐를 살펴보면 주말에 스마트폰을 보면 해가 지날수록 시청하지 않는 경우도 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5시간 이상, 3시간에서 5시간 이상 굉장히 장시간 사용하는 비율은 사실 점차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간고 추세고. 또 하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실 밖에 나갈 수도 없고 학교에 못 나가면 학교 수업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아이들이 이런 영상 매체를 접하는 기회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서양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이런 코로나 시대에 근거리 주시, 영상 매체 사용 시간의 증가와 함께 근시의 증가에 대해서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과연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느 정도 보여주느냐. 현실적으로 생각해서도 아이들에게 요즘 영상 매체를 전혀 안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없고 과연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게 좋으냐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사실 미국 소아청소년과학회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18개월 미만에서는 가능하면 영상 노출을 적게 하는 것. 하지만 가족과의 영상 통화는 정서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18에서 2개월에는 혼자 영상 보는 시간을 제한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무엇을 보고 아이들이 어떤 것을 보고 그것을 잘 이해하는지 주위에서 보호자분이 도와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 만 2에서 5개월 적극적으로 이제 야외 활동도 하게 되고 요즘 같은 뭐 식당에서 이제 뭔가 음식 나올 때 기다릴 때도 이런 연령대 아이들이 뭔가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 나이 때는 가능하면 하루 1시간 이내로 그리고 앞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어떤 영상을 보는 것이 좋고 그걸 아이들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보호자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6세 이상의 나이에서는 영상 사용 시간과 어떤 매체를 종류를 보는지를 보호자분이 도와주시면 좋고 영상을 사용하는 것이 수면이나 운동 등 다른 다양한 활동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절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영상 사용 시간과 매체 종류의 조절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용하는 그 영상 매체의 뭐 크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과는 어떤 연관성은 없을까요? 작은 매체일수록 아무래도 근시 진행, 특히 아이들이 본인이 직접 스마트폰을 들고 보게 되면 신체적으로 성인보다 팔이 작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스마트폰 안 볼 수는 없으니 보여준다면 가능하면 좀 화면이 큰 패드 종류 본인이 들고 보는 것보다는 앞에 거치해서 어느 정도 시청 거리를 두고 보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관련 있는 것이 야외 활동입니다. 야외 활동 많이 안 할수록 근시 진행이 적었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어떤 기전에 의해서인지는 사실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햇볕을 많이 쬐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고 야외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근거리 주식을 적게 하니까 이것이 도움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관련된 연구들이 나왔던 곳은 사실 호주나 이런 유럽 쪽 국가들 사실 아이들이 야외 활동을 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보호자분들께 야외 활동 많이 하라고 참 권유는 드리고 있는데 말씀드릴 때마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이 과연 이게 지금 한국 아이들에게 가능할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과연 아이들이 야외 활동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실제적으로 평일 주요 활동 시간을 보면 생각보다 야외 활동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TV 동영상 보는 시간, 게임하는 시간들을 보면 굉장히 많고 사실 요즘은 이러한 시간도 전부 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보다 보니 아이들 근거리 주식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시에 대한 관심, 이런 사회적인 관심이 사실 예전보다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증가되고 있고 이쪽에서 보시는 교실은 아이들이 공부도 해야 되겠고 햇볕을 쬐면 근시 진행에도 이제 근시 진행을 막는 데 도움이 되고 하다 보니 이렇게 교실 자체를 통유리로 야외 채광을 많이 할 수 있는 교실을 디자인한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요즘 대부분의 외신에서 이렇게 아이들 야외 활동을 많이 하면 시력 발달에 도움을 될 수 있다는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보호자분들도 이런 내용을 보시고 그리고 가족들끼리 주말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밖에 야외 활동이 제한이 있는 시기긴 하지만 그래도 주말에는 아이들과 같은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근시를 또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 중에 음식 조절이 있더라고요. 네. 음식을 먹이면 또 어떤 음식을 먹이면 아이들 근시를 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보통 어떤 걸 먹이면 좋냐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근시 진행 관련이 있는 것이 높은 혈당 지수입니다.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들, 햄버거, 도너츠, 감자튀김, 라면 이런 음식들은 사실 근시를 조금 진행하게 하고 혈당 지수가 낮은 바나나, 토마토, 사과, 야채 등 채소 등은 근시 진행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그래서 사실 보호자분들께 설명드릴 때 왠지 아이들은 먹고 싶어 하는데 보호자분들은 조금 거리를 뒀으면 하는 음식들은 근시를 진행하고 왠지 보호자분들 아이들에게 먹이고 싶은데 아이들은 좀 꺼려하는 음식들은 근시를 막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씀드리면 되게 그러네요.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안약 사용에 대한 것입니다. 눈 나빠지지 말라고 안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저농도 아트로핀 안약입니다. 아트로핀 안약은 눈에 있는 동공을 산동시켜서 키워주는데 이렇게 아트로핀 안약을 자기 전에 한번 넣었을 때 근시 진행을 억제한다는 결과들을 보였고 사실 이건 다양한 여러 나라에서 이미 확신된 결과로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트로핀 안약 점화는 눈부심이나 근거리 주식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안과 진료를 봐야 되고 사실 이런 안약 점화는 한두 달 사용하신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1년에서 2년 정도 건강 보조제 식품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약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궁금해하시는 게 드림렌즈에 대한 효과입니다. 드림렌즈가 특수된 하드렌즈입니다. 밤에 잘 때 착용을 하면 눈앞에 있는 각막을 누름으로써 낮 동안은 이제 안경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돼서 2000년도 이후로 굉장히 많이 처방되고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래 연구에서 드림렌즈를 오래 2년 이상 사용했을 때 근시 진행을 막아준다는 결과들을 보여서 요즘 눈 나빠지지 마라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드림렌즈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림렌즈와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즉 결막염이나 각막염 이런 질환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가 충혈이나 통증, 시력자가 발생하면 반드시 렌즈 사용을 중단하고 처방받았던 안과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따라서 렌즈를 장기간 건강하게 착용하기 위해서는 아이도 마찬가지지만 가족 모두가 이 렌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공부를 하고 시행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 때문에 개인적으로 국내에서는 이런 드림렌즈가 안과 의사에 의해서 처방받고 관리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근시가 과연 나쁘기만 하냐 굉장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은 눈이 근시이고 근시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현명한 선택으로 역사를 바꿔왔습니다. 근시 어떻게 생각하면 가까운 것 보기 좋으니까 책을 많이 읽는데 최적의 상태일 수도 있고 눈의 성장은 뇌 발달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 근시는 예술적 영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우리가 인상파 화가들은 대부분 근시였고 위에서 보는 그림, 아래에서 보는 그림과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그림은 어떻게 보면 근시가 있는 분이 안경을 벗고 사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화면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그림에서도 원근감, 근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멀리 있는 자연환경이 조금은 더 왜곡돼 보이지만 거기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볼 수 있듯이 근시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술적 영감을 주고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근시가 물론 나쁜 것만은 절대 아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안경을 쓰는 아이들에게 절대 눈이 나쁘다 이런 표현은 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시력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알아두면 쓸 때 많은 신비한 눈의 세계까지 김원재 교수와 함께 알아보자.
아주 예민한 감각기관인 눈은 태아 때 뇌의 일부가 변형되어 만들어진다. 예, 맞습니다. 눈은 태아 때 성장하면서 앞으로 점점 자라서 뇌가 되는 부위 한 부분이 점점 자라서 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됐을 때도 눈과 뇌는 시신경을 통해서 길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직접 그 안에 있는 신경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장기는 눈이 유일하고, 그 덕분에 눈에 있는 신경을 통해서 뇌 질환, 대표적으로 뇌압이 올라갔다거나 뇌 전체에 감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라든가 이러한 뇌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질환들을 눈을 통해서 확인하고 진단하고 또 치료 방향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관리가 필요한 눈. 하지만 한 번 떨어진 시력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는 안경 착용과 관련되어서 여쭤보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시 안경을 한번 착용을 하면 아이가 성장하면서 근시 정도는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근시는 눈의 앞뒤, 길이, 눈의 크기 성장과 관련이 있고, 성장기 때 키가 커지고 손이 커지고 발이 커지듯이 눈도 그 성장을 하기 때문에 한번 근시가 생기면 아이가 성장하면서 근시 정도는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근시 안경을 착용을 시작하는 경우면 점점 자라면서 그 안경 도수가 점점 더 두꺼워지는 경우가 많고, 안경의 착용이 계속 필요한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눈을 찡그릴까? 찡그려서 보면 눈이 나빠진다는데 과연 사실일까? 찡그려 본다고 눈이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눈이 나쁜 것, 즉 근시 정도가 있고 안경 착용이 필요한 경우가 발견하는 경우가 아이들이 TV나 멀리 있는 것을 찡그려 봄으로써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은 본인의 주관적인 시력적인 증상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아이가 어떤 증상을 취하는지 보호자분들이 평소에 잘 봐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대표적으로 TV를 보는데 찡그려 본다거나 아니면 고개를 약간 돌려본다거나 등의 증상이 있으면 아이가 잘 안 보인다는 뜻일 수 있고, 가까운 안과 의원을 통해서 눈 상태를 점검받아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라지만 너무 많이 보면 눈이 나빠진다. 책을 많이 봐서 눈이 나빠진다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것이 바로 근거리 주시입니다. 근거리 주시, 가까운 것을 많이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근시 도수가 늘어나게 되고, 이제 이 책을 많이 봐서, 그래서 책을 많이 봐서 눈이 나빠진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근거리 주시와 눈이 나빠지는 것, 즉 근시 도수가 올라가는 것은 관련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아이들에게 극단적으로 눈이 나빠지니까 책을 보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선생님도 계신데, 사실 아이들을 많이 보는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요즘 한국에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책을 안 보고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관련이 많이 있는 것이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을 많이 봐서 근거리 주시를 많이 하게 돼서 안경 도수가 두꺼워지는 경우가 많아서, 책보다는 좀 더 관련 있는 것은 스마트폰이고, 스마트폰을 가능하면 적게 보는 것이 근시 도수가 올라가는 것,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할 때 눈이 나빠지는 것을 막는 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태양을 피하고 싶다. 자외선 차단을 위해 아이들도 선글라스를 껴야 한다. 이것은 아이들마다 다르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외 활동을 많이 하고 뛰어노는 것을 좋아하는데 선글라스를 불편해하면 굳이 꼭 아이들 정도면 굳이 꼭 착용을 시킬 필요는 없고, 눈부심이 심하다거나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선글라스를 착용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햇빛만큼이나 피하고 싶은 푸른빛. 블루라이트는 눈 건강에 치명적이다. 일반적으로 블루라이트는 우리가 일반적인 자연환경, 햇볕에서도 있는 것인데, 요즘 들어서 블루라이트와 관련돼서 가장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이제 전자기기 매체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또는 모니터와 관련된 이러한 영상 매체에서의 블루라이트가 눈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이런 블루라이트는 눈의 피로를 증가시킬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한다거나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 눈이 피로하듯이 이러한 눈 피로를 증가시키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하나 야간 시간에 이런 블루라이트가 노출된 영상 매체 노출은 수면의 질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한 이런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한참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물론 눈 건강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은 신체적인 이런 성장일 것이고, 이런 성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골고루 잘 먹고 푹 자는 충분한 수면을 이루는 것인데, 이런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는 것은 눈뿐만이 아니라 이런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가능하면은 영상 매체 접촉을, 특히 밤 시간에 영상 매체의 접촉을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밤에 휴대폰 같은 걸 많이 보고 누워서 휴대폰 하니까 아무래도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TV 같은 경우 오래 보고 있을 때 제일 걱정이 많이 돼요. 코로나라서 이제 비대면 수업이 많으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뭐 영상 매체 같은 것도 안 보여주고 싶지만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은 것 같아서 관리는 안 하고 있고 휴대폰을 조금 줄이는 쪽으로 폰 보다가 눈 좀 휴식 같은 걸 주는 것 같아요. 밤에 최대한 어둡게 해가지고 휴대폰 보지 말고 눈에 좋은 음식 같은 거 많이 챙겨 먹고 그러는. 첫째는 벌써 지금 드릴렌즈 하고 있고요. 둘째 아이는 웬만하면 뭐 장시간으로 TV나 책 볼 때 시간 정해놓고 잠시 쉬고 다시 시작하고 그래요. 약간 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이렇게 제어를 좀 하기도 하고요. 다른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보드게임이나 뭐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다른 걸 놀이를 찾아주는. 불을 켜고 자면 눈이 나빠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자녀들의 눈 건강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지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봤는데요. 마지막 분께서 또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밤에 잘 때 불 켜놓고 자면 시력이 안 좋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이전에 어떤 연구에서 밤에 이제 불을 켜놓고 자는 아이들이 근시 진행이 많았다는 사실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아직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이들마다 따로 이렇게 앱마다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되되 눈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전체적으로 몸이 잘 성장을 하면 어떻게 밤에 충분히 수면을 하는 게 중요하듯이 밤에 충분한 수면에 이제 방해될 정도의 조명은 좀 피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밖에 또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눈 운동, 눈 체조를 하면 소아 사시를 치료하고 시력 저하를 예방할 수 있다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눈 운동을 하면 눈 주위의 근육을 이완시켜줘서 눈 주위의 피로를 이완시켜주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아 사시의 치료에 있어서 눈 운동은 그 효과가 개인들마다 차이가 굉장히 크고 사실 명확한 결과가 아직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효과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소아 사시를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소아 사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환자를 찾는 아이들 가운데. 진료를 보다 보면 사실 절반 이상의 아이들은 사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많나요? 예전과 다르게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기에 진단받는 경우도 많고 예전과 다르게 또 아이들이 좀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보호자분들이 많다 보니 사실 이전보다는 좀 이른 나이에 와서 진단받고 또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른 나이라면 대략 한 몇 세 때가 많이 발견되고 찾아오나요? 일반적으로 만으로 2세에서 3세 사이 정도에 오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 나이 때는 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연히 보호자분들이 시력이 괜찮은지 안과 의원을 방문했다가 숨겨진 사실을 발견하고 내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보통 증상을 부모님께서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사시의 증상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보호자분들과 이제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거나 아니면 아이가 먼 곳을 볼 때 간헐적으로라도 눈이 뭔가 좀 초점이 안 맞는다는 것이 눈이 밖으로 나가는 걸 수도 있고 안으로 올라가는 걸 수도 있고 이런 경우 사시를 의심할 수가 있고 또 하나 굉장히 밝은 빛 아래서 한쪽 눈이 심하게 찡그린다든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사시의 증상일 수 있어서 안과 진료를 권유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초점 자체가 바깥쪽인지 안쪽인지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 내사시 내지는 외사시. 어떤 쪽이 더 위험하고 치료가 더 어려울까요?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 외사시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외사시는 외형적으로 표시나는 게 가장 크고 수술을 할 정도면 수술적 치료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재발에 대한 가능성도 있지만 재발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고 외형적으로 표시가 난다면 사회 관계,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외사시의 수술적 치료를 권유드립니다. 또 하나 있는 것이 눈이 안으로 몰리는 내사시입니다. 내사시는 외사시와는 달리 중요한 것이 시력 발달과 굉장히 영향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지 시력이 계속 발달할 수가 있는데 간헐적으로라도 눈이 안으로 몰리게 되면 그 몰린 눈은 기능을 잠시 쉬게 됩니다. 이 쉰다는 뜻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것이 계속 쌓이다 보면 시력 발달 자체가 느려지는 경우가 많아서 시력 발달, 시기능 발달과 관련된 것은 내사시 쪽이라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고 봐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 사시라는 부분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 부분일 듯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병원을 찾는데도 상당히 또 신중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 환자분들 만나면 어떻습니까?
환자들 만나면 아이들의 사시가 있다는 얘기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을 받으시는 보호자분들도 많고, 또 어떤 경우는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그렇겠지만 본인들 때문에, 보호자분들 때문에 사시가 생겼다고 유전적인 경향이 있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보호자분 영향으로 사시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하나 그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시가 수술적 치료 또는 비수술적 치료로 외형적으로도 좋아질 수 있고 시력, 시기능 발달에도 훨씬 더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안과에서 주기적으로 치료하고 경과를 같이 갈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아이들 눈을 보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느껴지면 바로 안과를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다음 질문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아이들이 가림 치료를 오래 하면 오히려 가린 눈이 약시가 될 수 있다던데요? 라는 질문도 있네요. 맞습니다. 가림 원인 약시고, 가린 눈을 너무 많이 가리게 되면 그 가린 눈 자체가 일을 덜 해서 시력 발달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아까 안경 처방 일반적으로는 6개월에 한 번 정도 점검을 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시가 있는 아이들은 6개월보다 더 짧게 3개월, 4개월 정도 좀 자주 경과를 보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물론 가림 원인 약시, 가리는 것 때문에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고, 그것이 발견됐을 때 가림 치료 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가림 치료를 다시 좀 쉬게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좋았던 눈 시력 원래대로 돌아와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루 종일 가림 치료는 계속돼야 되나요? 아니면 좀 휴식 기간이 있을 수 있나요? 하루 종일 가리는 치료보다는 이후에 하루에 6시간, 4시간 정도 가림 치료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 해서 요즘은 개인적으로는 먼저 2시간부터 시작을 하고 아이들이 장기적으로 시간을 늘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가림 치료라는 게 한두 달 안에 끝나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1, 2개월 정도 이상 해야 되고, 이게 장거리 달리기라기보다 마라톤과 같은 개념이라서 꾸준히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쪽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빨라도 1년, 길면은 그 이상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경 착용과 동시에 진행이 되기도 하나요? 기본적으로 시력 발달을 살펴볼 때 안경 처방을 먼저 하고, 안경 처방만으로 시력 발달이 모자란다, 즉 두 눈 시력의 차이가 계속 난다면 이제 가림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다음 질문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가짜 근시, 가성 근시도 있다던데 일반적인 근시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사실 가성 근시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가성 근시라는 게 실제로는 근시가 없는데 일시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이나 아니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근거리 주시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눈도수 자체가 근시로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되게 안과에 처음 진료 오셔서 안경 도수 검사를 하면 눈에 안약을 놓고 검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공을 산동해서 눈에 안약을 넣어서 검사하는데 바로 그 이유가 가성 근시 때문입니다. 눈에 안약을 놓고 아이들은 눈의 조절력, 깨끗한 상을 보기 위해서 눈에 힘을 주는 이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기 도수보다 근시 도수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첫 안경 도수 검사를 할 때는 눈에 안약을 넣어서 동공을 산동해서 검사를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집에서 아이들을 키 재려고 할 때 자꾸 이렇게 도망 다니니까 벽에 딱 붙여놓고 키 재듯이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안약을 넣고 도수 검사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원인이고, 대표적으로의 원인이 이런 가성 근시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궁금증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후 6개월 된 딸아이의 검은 눈동자가 지나치게 큽니다. 거의 흰자가 안 보일 정도인데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하셨네요. 사실 검은 눈동자가 크다는 것은 아이들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가 있고, 사실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지나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선천 녹내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선천 녹내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 아이들이 검은 눈동자가 크고 눈 주위에 충혈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하고 필요하다면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가까운 안과에서 먼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검은 눈동자가 좀 큰 것도 약간 좀 조심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약간 검은 눈동자가 위쪽으로 향해 있는 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좀 준비하면 될까요? 한쪽 눈이 좀 검은 눈동자 위로 올라간 경우라면 보호자분들 제일 궁금하시는 게 사시가 있는 경우에 들 수가 있고, 상사시인 경우는 대표적으로 고개 기울임과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경, 우리가 고개 기울인 사경, 근성상 근육 때문에 사경이 생겼다고 계속 경과를 지켜보는데, 물리치료를 하더라도 사경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 아이라면 혹시 눈 원인 때문 아닌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은요, 소아 근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의 눈 건강을 한번 살펴봤고요. 예방법 또 치료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오늘 강의해 주신 내용 조금 정리해 주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사람들은 근시가 많고 대부분이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이 근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시는 전 세계적으로 특히 동양에 증가하고 있고,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데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방법을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모든 방법을 하나에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마다 각기 필요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대표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근거리 주식, 특히 스마트폰 사용을 억제하고 야외 활동을 많이 하고 그리고 건강한 식이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고 약물 치료에 대해서는 아트로핀 안약을 점원할 수 있지만 장기가 필요하다는 걸 숙지해 주셔야 되고 든렌즈도 해볼 수 있습니다. 든렌즈는 렌즈와 관련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아이도 물론 보호자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시행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사실 제일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제일 어려운 것이 사실 일상생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거리 주시를 적게 하고 스마트폰 사용을 억제하고 야외 활동 많이 할 수 있는 거. 쉽게 알지만 사실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요즘 같으면 특히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 야외 활동도 하기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특히 이런 시기에 해외 언론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이런 근시 진행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싱가포르에서 만든 근시를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홍보 포스터입니다. 보여드린 이유가 사실 이 영어를 알지 않아도 이 그림만 봐서도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고 어떤 부분에 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눈에 알 수 있고 네. 왼쪽에는 코로나 시대에 외국에서 그래도 야외 활동을 눈 건강을 위해서 해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통 제가 이제 사실 소아안과를 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연말연시나 카드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걸 연구실에서 꼭 책상 앞에 붙여놓고 한 보는데 보다가 재밌는 것이 사실 위쪽에 있는 그림이 코로나 시대 전에 받았던 그림입니다. 아이들이 저라고 이렇게 그려줬는데 근데 밑에 그림은 코로나 시대 이후에 받았는 그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들 눈에서도 의사 선생님이 마스크를 계속 벗기고 착용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세상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마찬가지고 오는 아이들 그리고 진료실 앞에서 언제나 되게 기다려주시는 보호자분들 그리고 병원 직원들 모두 이 코로나 시대에 건강하시고 그리고 근시 진행 억제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은 조금 거리를 두시고 야외 활동은 조금 더 챙겨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살 버릇뿐만 아니라 3살 눈 건강 또한 여변까지 간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의 네. 눈 건강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나 부모님도 그 자녀들의 그 스마트폰 사용하는 시간 특별히 좀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생활 습관으로 몸 건강뿐만 아니라 눈 건강도 지킬 수 있는 네. 겨울방학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전해주셨습니다. 사시소아안과 김원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